안녕하세요, 부티기 브라더 앤디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을 임대차 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매할 때도 굉장히 챙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번 시간에 챙겨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엔 돈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매수자가 몰리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융적인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매수자분들한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다, 모든 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주택거래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하면 부동산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설립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폼이 있어요.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폼대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표시를 하면 됩니다. 금액 같은 경우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받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너무 빨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한 번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제출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출해야 되는 어떤 증빙서류들이 있으면 이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린 돈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계약도 하면서 그 관련 서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은행으로부터 그런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고요. 이런 거를 다 준비했다가 같이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미난 게 있어요.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걸 100% 소명을 해야 되느냐? 이제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그러니까 80%까지만 소명이 되면 넘어간다고 그래요.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2억 미만으로 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떤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 그게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제출하고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딱 보면서 증빙서류 같이 왔으면 함께 보겠죠.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야, 추가해라, 자료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쪽에서 증빙서를 이제 갖춘 다음에 넘어가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또 쫙 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났는데 그냥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또 되겠죠. 사실상 정부가 보고 있는 거는 소득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 축적이 돼서 자금이 형성된 건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잡아내서 공정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세청까지 들어가지 않게 증빙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쪽에 조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당장 만든 7억이 전세자금 내가 빼온 거 여기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전세자금 7억의 원천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월급 열심히 일하고 월급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죠. 일한 기간은 3, 4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드실 수 있었죠? 라고 계속 추궁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나중에는 부모님까지도 이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 하나 산 걸로 정말 집안이 다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가 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 자료를 더 요청을 했는데 미제출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최대 과태료를 3천만 원까지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정부가 요구하냐? 될 수 있으면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세를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구상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럼 또 제가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랑 자녀 사이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로 사거나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6억을 초과해서 받았으면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증여세를 내고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갖다 드려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웹상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질문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이 될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적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을 원하잖아요.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에 그 증빙서류를 무사히 제출을 다 한다면 과태료 부과된 것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증빙서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집이 팔리기 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대금은 기존 주택 매도 금액으로 충당할 예정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 제가 표를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6번에 보면은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는 그 기민란이 있어요. 거기다 금액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요,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있죠. 여기에 뭐 담보대출 받은 것들을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인한테 빌렸다, 개인한테 빌렸다 그러면 그 밖에 차입금이라고 있죠. 내가 빌린 게 부부인지 아버지 엄마한테 빌렸는지 제3자 관계면 그 밖에 관계에 표시를 하면서 금액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문 3번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이 3억 5천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출이 3억 1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일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신고 자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를 취소, 해제를 하시고 다시 작성해서 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콜센터가 있습니다. 1588-0149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 외국은행 예금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하면 됩니까? 자, 외국은행에 예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외국 환호로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뭘로 바꿔야 됩니까?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 원화로 바꿀 때에는 환율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당시의 환율에 맞게 원화 금액을 써야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좀 확인해서 좋은 환율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대리인 제출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자체에 대리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 법적인 효력을 본인 대신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계약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그 다음에 작성한 서류 있잖아요. 서류들, 그리고 그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걸 지참하고 대리인이 가되 대리인도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친구라든지 뭐 형제를 포함해서 일반 사인을 대리인으로 쓰면은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금액을 잘못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좀 노출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제일 좋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국가의 라이센스가 있는 그 전문, 법령 하에 일하고 있는 대리인을 사용해라. 자, 지금까지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어떤 특성과 성질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대충 말씀드리냐면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체크하는 안이 많아요. 거기 여러분이 보시고 또는 공인중개사분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체크하시고 표시하면 됩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국세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을 매수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고 금액이 깨끗하다, 깨끗한 돈이다 싶으시면 잘 작성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